여러분, 대한민국의 출생률 진짜 심각해졌죠.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경제에 대한 미래는 없다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요. 1960년대 70년대는 한 해 태어나는 인구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계속 줄어들더니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26만 명, 26만 명. 그야말로 4분의 1토막이 난 거예요. 4분의 1토막. 여러분, 이 이미지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요, 지금 태어나는 이들은요, 옛날에 70년대 60년대 태어났던 이들을 부양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그래프로 봐도 등골이 휘겠죠. 등골이. 실제로는요, 이게 국회 사무처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미래 세대는 한 사람이 어르신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된다고 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양 비율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률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이대로 계속 가면요, 자연 감소분도 굉장히 커집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서 자연 감소세가 올해부터 벌써 시작이 된다고요. 올해부터요. 이렇게 되면요,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 50년 후에 가면 우리 출생아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제는 그 감당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출생률 저하잖아요. 이게 100만까지 가다가 100만까지 진짜 보면 제대로 1970년에는요 100만 7천여 명이었고요. 1971년에는 102만 5천 명이었습니다. 102만 5천 명. 그런데 당장 지난해 출생아 수 이러면 지난해요. 2019년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한 30만 명이 좀 못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이 32만 6,822명이었거든요. 거기에 2만 3,768명이 줄었으니까 말입니다. 올해는 26만 4천 명 안팎까지 준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통계청이 2019년도에 장래 인구 추계를 했던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상치는 29만 2천 명이었는데 저위 이거 최악에 이 정도 간다 했을 때 26만 3천 명이었거든요. 지금 26만 3천 명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이대로 가면 한국의 어떤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자, 보시자고요. 2017년에는요. 경제 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보면 73.2%였습니다. OECD 경제협력기구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2065년에 가면 45.9%로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급격하게. 반대로 만 65세 고령 인구 비율은요. 2017년에는 13.8%였거든요. 2065년에 가면 46.1%예요. 46.1%. 야, 그러면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될 노인네, 어르신, 노인 수가 2017년에는 18.8명이었는데요. 36명에는 50명으로 늘어나고요. 67년 가면 102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생산 연령 인구 한 명이 고령자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 경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막 퍼주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저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인가요? 화두를 꺼낸 게 하나 있습니다. 전일 보육제라는 거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탁 들으면서 느낌이 그랬어요.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이 정책 자체가 저는 이거 성장 전략 있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보세요. 아이를 낳는 게 가장 힘든 게 육아입니다. 육아. 그 다음에 힘든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런데 육아나 교육이 너무 힘드니까 엄마들이 내 딸은 나처럼 안 살게 할 거야 하는 생각에 아이들을 계속 공부를 시켜서 경력 단절이 안 되는 여성으로 자꾸 만든단 말입니다. 내 아이는 나처럼 안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딸 아들인데요. 우리 딸들한테 너네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전문직을 가졌을 때 결혼을 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너 바로 시집 가서 주부 되라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제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살지 말라고 해서 직장 생활하고 자기 개발하고 사업하고 이런다고 쳐요. 그럼 아이를 안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나 사교육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국가가 전일 보육을 해준다 이러면 이게 뭔가 성장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볼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물론 갓난아기를 낳아서 이 학교까지 들어갈 때까지가 조금 또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들어가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필요하게 보이는데 여기도 이제 보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국가가 전일 보육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요. 출생도 많이 일으켜내고요. 사교육비도 줄여내고 그러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이 하게 만들고요. 이런 식의 어떤 육아 정책이라고 하기는 저출생 정책. 이게 저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고령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요. 어느 때보다가 중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고요.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성장 전략이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되면 국가에 대해서는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나의 권력, 내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더 우선되는 국민이 더 우선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